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숨졌는데요. 시간표 앱이 성희롱 성추행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수십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알고 싶다의 김나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익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익명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명성은 개개인의 생각과 문제인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대중의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내의 익명 커뮤니티들은 대표적으로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익명의 어두운 면에 집중해봤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전국 400여 대학의 시간표와 학교생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게시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에브리타임에는 자유 게시판, 비밀 게시판을 비롯해 다양한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철저한 익명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속어뿐만 아니라 비난 및 혐오 발언도 많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내의 또 다른 익명 커뮤니티인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는 우리 학교 학우들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학우들에게 익명 커뮤니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때. 시간표 짜거나 장터 게시판 주로 이용해요. 가끔 궁금한 거 질문하거나 올라와 있는 책이나 강의 정보들 보려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내 익명 커뮤니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는 물음에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학우 21.4%, 주 5에서 6회는 13.5%, 주 3에서 4회는 21.7%, 주 1에서 2회는 28.8%로 대다수의 학우가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에브리타임과 대나무숲은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그 역기능은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학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중에 하나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에브리타임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외에 있는 다른 학교 커뮤니티가 없어가지고 학교 커뮤니티가 오로지 익명으로만 운영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도 많았고 뭐 정치적인 얘기나 뭐 그런 걸로도 막 티격태격 싸운 거 보고 할 말 안 할 말 같은 거 구별 못해서 하는 것 같아갖고 막상 들어가면 좀 지저분한 글들이 꽤 많더라고. 만들 때는 학생증 인증까지 하고 다 자기 이름 해서 하는데 익명으로 유지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가진 사상이나 뭐 제가 가진 생각, 가치관 이런 거랑 안 맞는 글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지 않아 있긴.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익명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좀 더럽다. 여성 혐오 이런 거 게시글 많이 올라오면 좀 불편하죠.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우들은 익명 게시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16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우가 45.2%,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우가 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익명 게시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 악성 댓글 등이 커뮤니티 자체의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우가 16.4%, 비도덕적인 행동을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우가 1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기 어렵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익명 게시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표현의 자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사생활 보호와 같은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은 악성 댓글과 혐오 표현이 만연한 커뮤니티 내의 상황을 꼬집으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익명 커뮤니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우리 학교 인권상담센터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심리학적인 이론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중화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 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일탈들 있죠.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는 심리학적 이론인데 책임을 아예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를 때린 게 아닌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익명 커뮤니티상의 문제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화되는 데에는 중화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인터넷상의 특수성을 제시하며 원인을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심리작용으로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남루 고현우 폐지 사건. 한지우. 네. 방금 한지우란 거 맞지? 진짜 대세 올라온 거. 야, 한지우 맞아. 야, 근데 대세 올라온 거잖아. 그남루 고현우는 그 남자가 누구인가, 그 여자가 누구인가의 줄임말로 서울시립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상에서 익명 제보로 이성에게 호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남루 고현우는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타인의 사생활이 허락 없이 드러나 인권 침해가 우려돼 최근 폐지됐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대나무숲 관리자에게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그남루 고현우의 이름이 올라와서 강의 시간에 불편함을 겪었고 지인들의 관심을 받아 신경 쓰인다는 의견을 제보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학우들이 사생활 정보 등에 민감해지면서 그남루 고현우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 관리자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 남의 이름 및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남루 고현우에 직접 제보를 올린 학우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직접 다가가서 호감을 표시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익명의 힘을 한번 빌려봤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립대학교 대나무숲을 지켜본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직접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누군지 모르는 상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폐지된 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대나무숲이 확실히 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안 쓰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소름 끼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불편함이 많이 쌓였다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대나무숲이 말 모르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특정한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이름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약간 불편해하는 상황도 봤어서 마음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SNS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인데 이제 그런 게 폐지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남루 고현우의 당사자가 된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 제도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긴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걸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소설이 아니라면 일단 소설 정도는 부활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우들은 대부분 그남누그연우 익명 제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좀 더 많은 학우들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남누그연우를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우 137명 중 70.8%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9.2%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남누그연우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는 전체 응답자 138명 중 48명으로 34.8%를 차지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는 50명으로 36.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남누그연우 폐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89명 중 관찰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라고 응답한 학우는 34명이었고 지목된 당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서 라고 응답한 학우가 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원치 않은 소문이 돌 수 있어서 라고 응답한 학우는 24명, 신상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라고 응답한 학우는 12명이었습니다. 반면 그남누그연우 폐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83명 중 제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 라고 응답한 학우는 32명이었고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해서 라고 응답한 학우가 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라고 응답한 학우는 25명, 고백에 대한 대처가 쉬워서 라고 응답한 학우는 5명이었습니다. 그남누그연우는 현재 잠정 폐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만들기? 실명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를 올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나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을 달 때 수시로 악성 댓글은 달면 안 된다는 공지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의 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느 정도 제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81명을 대상으로 익명 커뮤니티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추린 결과 첫째, 고정된 닉네임 사용 또는 실명제 실시, 둘째, 엄격한 이용 정지 조치, 셋째, 교육을 통한 책임감 함양, 넷째, 관리자의 제재, 마지막으로는 신고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권상담센터는 해결 방안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별적으로 함부로 할 수도 있는가라는 거를 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도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인식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들 그리고 뭐 인권센터가 됐던 다른 부서들이 됐던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부터 더 자세히는 그남누그연우까지 익명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전한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익명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익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익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익명 남용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대는 시대를 알고 싶다.
이상 시대가 알고 싶다의 김나현입니다. 감사합니다.